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매우 실질적인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훔쳐간 역사를 되찾을 대통령을 찾습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역사 안보에 관한 의식조사를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들의 역사 안보 의식은 모두 꽝이었다. 좀 처음부터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보낸 질의서를 반송한 후보도 한 명이 있어요. 한번 누가 그랬을는지 14명 중에서 누가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송시켜버린 그러한 후보가 있습니다. 한번 누군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 심각합니다. 2월 25일이면 지금도 열흘도 안 된 그 이전에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을 독립을 승인하고 나서 러시아군에 진입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진입 명령을 하면서 이와 같이 전쟁의 핑계를 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며 동부 우크라이나가 고대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아주 옛날 고대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갖다 영토 침략의 핑계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전쟁의 원인이 먼저는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왜 죽어가야 하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역사 문제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러시아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1000명이 죽냐, 10,000명이 죽냐, 100만 명이 죽느냐는 전쟁 자체에만 모두 관심을 가졌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원인, 거기서 들고 나온 핑계를 우리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략 명분이에요. 각 나라에 핵이 있는 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핵을 쓰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그걸 쓰려면 반드시 핑계를 대야 돼요. 예를 하나 들까요? 수양제가 고구리를 침략을 할 때 어떤 핑계를 댔는가? 고구리는 본디 기자를 봉했던 땅으로 한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군현으로 만들었다. 이 원인을 갖고 쳐들어와서 200만 군대, 군량 운반하는 사람은 그 2배, 600만 명이 들고 쳐들어와서 고구리하고 싸웠었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고구리는 본디 기자를 봉했던 땅이다 하는 역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당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리를 칠 때 고구리는 본디 중국의 사군이었던 곳이다. 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데 신라하고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주군을 죽였다. 이게 두 가지가 큰 이유입니다. 상리현장을 보내서 신라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리현장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금 요동의 여러성은 본래 중국의 군현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군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가 군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요동이 그랬었던 것은. 왜냐하면 결국은 군현을 만들기 이전에 한무제가 쳐들어오기 전에 누구 땅입니까? 그건 옛날 조선 땅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않고 본래 군현이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조왕 4년에도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은 본래 중국의 국토인데 수나라가 4번이나 군사를 출동시켰으나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회복하겠다. 이처럼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쳐들어가는 핑계로 삼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979년 중공이 개방하면서
이른바 통일 다민족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79년 이전에는 오늘날 중국인민공화국의 범위를 바탕으로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것만 자기 역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영토였어요. 그런데 81년도 담기행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청나라가 통일을 완성한 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해하기 이전의 영토, 이것이 우리 역사식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중국 역사하고 정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시무시한 영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것은 중학교 역사 지도책입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역사 지도책이에요. 자, 역사 지도책은 아까 그랬죠. 지금 자기 중국이 역사적인 영토가 어디냐면 청나라 시기 1820년 대 그 영토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파란색은 현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1820년 당시는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이게 전부 자기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땅이라는 주장하는 역사적 강영입니다. 키르기스탄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인디아는 지금 터져가지고 좀 난립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일부러 띄워주었습니다. 부탄 근방에도 길을 내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조도 문제 어마어마하게 타이완, 일본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 침략으로 저희들은 이 국경을 넘어서 대동강 이북은 자기 역사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강역이에요. 이걸 마치고 나서 2017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코리아는 사실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요, not North Korea, 코리아예요. 북한이 아니라 전체 코리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fter listening for 10 minutes, 10분간 딱 듣고 나서 I realized that it's not so easy. 아,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시진핑이가 생각했다. 시진핑은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싸웠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인데 10분간 강의 듣고 나서 그 G2, 그 중요한 그런 소위 모임에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10분간 강의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기가 말하는 중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외교에서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냐? 그게 아니란 게 문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40년 동안 역사전쟁, 우리와 역사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역사 침탈을 해왔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전체의 결과를 얘기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동북공정 백서에다 우리 역사 침탈, 동북공정 끝났다. 자, 역사적인 강역은 곧 전쟁의 핑계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전쟁의 핑계를 댈 수 있는 역사 강역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핑계는 100% 준비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학술 연구를 마치고 국사로 만드는 중이다. 그 이하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선 마지막 보류라는 교과서. 이 교과서를 보면은 1979년 이전에는 이웃나라라고 그랬어요. 국사책에 이웃나라라고. 그리고 고려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고려는 고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사책에 반드시 고구리가 고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모두
전부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아, 고구리? 이건 왕건이 세운 건데, 이게 잘못돼서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구리 때 이미 255년 동안 가장 전성기에는 고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이웃나라인 고리를 쳐들어갔다라고 했는데 1980년 이후에 86년 이후 수고구리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내용도 간단해지고 원인과 배경을 애매하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나온 책에는 중국 역사 이후 이 내용 자체가 고구리를 쳤니 뭐니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왜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소지를 미리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이 되면은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수양제가 요동을 3차례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양제는 다시 3차에 걸쳐서 요동을 정복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이웃나라 고리를 쳤다고 했는데 여기는 요동을 쳤다고 하면서 살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고등학교 역사 중의 역사 강요에 보면 수양제가 3차례 고리를 쳤다고 딱 나옵니다. 2016년도에 요동을 쳤다고 했는데 2020년에는 고리를 정별하였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 뭐 별다른 게 없지 않냐? 싸우지 않았느냐? 고구려하고 수나라가 싸운 얘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웃나라를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국사로 만들어서 자기 지방 정권을 쳤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서 지방에 고구리라는 데가 말을 안 들어서 이 나라를 그냥 쳤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2020년도 최근에는 이것이 지방 정권으로 자기 나라 국사로 쓰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포털 사이트 백도에는 백도 백과가 있는데 그 백도 백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가서 자기 역사로 만든 역사가 2333년부터 AD 920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3260년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예요. 국사예요. 국사. 그 다음에 번속국가로 전락한 역사가 계림도독부부터 시작해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1272년입니다. 우리가 말은 찬란한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그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두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고 교과서도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무슨 김치경정이니 한복공정이니 이런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55개 소수민족 중이기 때문에 했다. 이게 한복을 입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평론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평론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선 후보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의 역사 공정이다. 최근에 다시 문화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느닷없이 한복에 있는데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복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 국민의 문제,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문제가 됐던 이 한복 문제가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랬어요. 문화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역사공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바이두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복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분노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복 입고 있습니까? 한복이 진짜 자기 겁니까? 평소에 한복을 한 번도 안 입으면서 왜 한복 문제를 가지고 경기를 일으킬까요, 우리가? 그리고 왜 그것을 한복을 공정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문화공정, 역사공정, 동북공정이에요. 공정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 때문에 이와 같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그 낱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공정이니 문화공정 이런 동북공정은 전부 동북공정의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한복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우리가 한복을 꼭 입고 했으니까 당장 내가 못 입어서가 아니라 동북공정, 20년 전에 일어났던 동북공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을 찍어낸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원인을 들고 있는데 뭐 사드 때문에 그랬다, 뭐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아서 그랬다. 그건 최근 얘기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왜 공정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문화공정이다, 역사공정이다, 동북공정. 다 동북공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들을 찾아보니까 한복을 함프라고 그랬다. 우리 안철수 후보 그랬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 사실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이들 백도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한복을 치니까 한복을 쳤어요, 제가. 조선족 복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 조선족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는 남북한 국민을 전부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복이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남북한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이란 말을 붙여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한복은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 가운데 하나예요. 중국의 무형문화재예요. 한복이. 그런데 한복은 일반적으로 조선족 복식을 얘기한다고 슬그머니 해놓고 한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2월 6일 날 검색할 때는 중국 조선족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해놨는데 12일 날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바뀌었어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뒤에는 나옵니다만은 앞에를 싹 보고. 중국 공산당은 14억이 검색하고 있는 이 백과사전도 하루 만에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거기에 나오는 두산 백과사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깨달아야 돼요. 중국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서 백과사전도 단숨에 바꾼다. 둘째, 우리가 국제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백과사전의 왜곡된 역사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제 다시 한복을 진연할지 모르니까 감시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공대사도요. 주한 중공대사도 문화공정, 문화약탈이라는 말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중국 측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한복이라는 걸 감춰버리고 조선족 복식이라고 했었을까? 한복을 뭐라고 했을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복에다 정말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한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족 복식만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한프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백과사전을 싹 없애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자, 이 부분을 한복을 찾아서 이미 실어놓은 게 바로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한복 분명히 나오죠. 한복이 있어요. 한복은 조선반도 고대 신라왕국에서 고리국가 조선왕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민족의 본토 복장으로 중국 한복이 준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감춰버린 거예요, 지금. 감춘 것을 나는 미리서 캡처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바이드 백과 캡처해서 제가 동북공정 백서에 실었다는 겁니다. 명칭 유래도 보면 원래는 고리옷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왜 자기들이 감췄는가? 옛날 한나라를 영향을 받았다.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막 하도 하는 소리나.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스며 있습니다. 역사의 조선 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현이라는 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은 이것은 남북한을 말합니다. 중국 조선족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스스로 사만민족 또는 사만조선이라고 불렀다. 조선민족은 또 한민족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통일이 돼서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조선의 정부 측 학술계에서는 정식으로 한복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한복은 이코로 한민족의 옷이고, 한민족은 이코로 사만민족이고, 사만자손이고, 그것은 마한진한 변화이다. 어디에 봐도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 국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니까. 자, 사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거기 보면 마한진한 변환의 사만이다. 이것은 남쪽입니다. 당시 북쪽은 한사군이었다. 보세요. 지도도 거기 나온 겁니다.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대로 내보냈어요. 마한, 진한, 변한 이게 지금 남북한의 선조고, 북쪽은 낭랑, 대방, 예, 옥저 이런 것들은 전부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소위 그 음모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시진핑이가 자, 한강 이북,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 이북은 본래 중국의 역사다. 그러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아니에요.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교과서, 그 다음에 포탈, 그 다음 40년간 연구해서 전부 다 깔아놨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마한은 부여 사람이 병탄되었고, 진왕과 변화는 신라가 되었다. 그래서 백제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에게 망했고, 기원 660년에,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신하라고 불렀으며, 당나라 이전에는 백제 영토에 웅진 도독부를 세웠다. 자, 여기서 보면 백제도 또 위험해요. 어떻든 간에 위에 설명해서 어디에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옛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과 똑같이 언제든지 옛날에 이것은 우리 역사라고 쳐들어올 수 있는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해놓고 1917년 4월 시진핑이는 미국에 가서 전 세계에다가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차이나의 일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4월 27일에 당시 대선 후보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때 5년 전 대선 때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은 35년 준비된 원고다. 그냥 해본 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미국 시진핑 대통령한테 가서 자기가 10분간 역사 강의를 해서 그리고 코리아는 차이나의 일부라고 왜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권에 대한 중요 문제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출마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보세요. 서길수 고구려 발해학회 고문
2017년에 제가 이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브레이킹 뉴스라는 것은 제가 아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단 한 신문도 내주지도 않았어요. 뭐 그거 듣던 소리 아니야? 그건 다 엉터리 같은 소리야. 신경 쓸 거 없어. 매스컴은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되찾는데 매스컴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 상소문을 제가 올렸어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은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이 계속 거기 순회였고 대한민국에서는 1993년부터 역사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했지만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정은이가 막지 못했다. 그걸 얘기해서 딱 올렸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답이 왔어요. 대통령한테서 온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장점인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김영삼부터 문재인,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의 이 역사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봤을 때 역사전쟁에서는 패배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와 같이 답이 안 왔습니다. 올해가 동북공정이 2002년 2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 날 공식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만 20년이 됩니다. 한정수교가 됐다고 해서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동북공정 20년이 됐어요. 이건 역사 침탈하는 것도 20년이에요. 이런 흑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명함을 다 보고 뭐 앞으로 문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흑역사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하려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각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28일 날 행사 때 20주년 행사 때 이때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10가지 질문입니다. 한국의 반중 협정은 동북공정으로 비롯되었다. 그렇다. 아니다. 뭐 대답하라. 어렵지 않았어요.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동북공정은 어떤 프로젝트가 2007년에 끝났는가 2009년에 끝났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도 있어요. 동북공정 주체는 누구였냐? 공산당인가? 아니면 젊은 학자들인가? 동북공정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계속된다? 중단되었다? 모르겠다. 우리 역사 3260년을 침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쭉 해서 10가지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 침탈은 정치 외교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2004년에 합의한 것처럼 학술적으로 해결하겠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질문을 쫙 했습니다. 10가지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 문제고 아까 이재명 후보가 역사공정, 문화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그러고 이건 다 동북공정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4명에게 전부 다 보냈어요. 다 우체국에서 배달 완료, 배달 완료, 배달 완료, 배달 완료 다 나왔습니다. 배달 완료. 여기도 자, 그러면 620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분명히 배달이 완료됐고 전부 그 사람들이 받아봤는데 나라가 3000년이라는 역사가 뺏겼다고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문화 공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된 건 모르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그걸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체국 배달이 완료됐어요. 완료됐으면 가부간에 당신이 옳다. 나중에 그럼 물어보겠다. 아니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뭔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국민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묻는 거고. 그러면 선거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한 후보는, 야당의 한 후보는 우체국입니다 해놓고 고객님이 이 후보에게 보내신 우체국 등기는 반송되었습니다. 수취 거절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거 나를 찍으라고 그냥 갖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을 들으라고 해놓고 국민들 소리는 받지도 않고 반송을 시켜버렸어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다 보냈어요. 밤을 새가면서 그 질문지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단 한 명도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반송을 시켜버렸어요. 수수치 거절. 국민들의 생각 안 들어. 이런 후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0년 역사를 도둑맞고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국민들. 왜 우리는 역사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불이 나도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가. 제가 1년간 한국 역사전쟁은 참패로 끝났다고 여러 군데서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도 불이야하고 소리를 쳤는데도 어떤 후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뜨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뜨뜻하니 있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런 그 역사 의식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대통령 후보는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뛰어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 독일의 생리학자가 끓는 물에서 탈출하지 않는 그런 개구리는 뇌가 제거된 겁니다. 뇌가 없으면 끓는 물에서 죽어가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개구리는 25도씨에서는 반드시 탈출을 해요. 우리는 지금 탈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뇌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재호 신천 선생이 정신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역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백성의 힘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정자라든가 또는 이른바 지식인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백성들이 힘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임금은 의주로 도망갔죠. 누가 다 싸웠습니까? 의병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싸웠어요. 일본 제국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자금 만들어서 독립군들이 싸웠어요. 자, 3000년 역사를 빼앗긴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인들 그렇게 국민들만 내걸고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수없이 부르짖고 있는 이런 그 대통령 후보들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는 꽝입니다. 꽝.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즉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찾아야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